투더리군TV입니다. 안녕하세요. 늦가을 포도밭에 서리가 내리고 포도송이가 꽁꽁 얼어붙으면 대부분의 농부는 이 포도를 버립니다. 그런데 독일의 한 농부는 얼어붙은 포도를 그냥 앞잡기에 넣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와인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디저트 와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은 우연과 기후가 만들어낸 명품 아이스와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스와인은 독일어로 아이스바인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기원은 하나의 사건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고 여러 기록과 전승이 겹쳐서 전해집니다. 1794년 프랑코니아 지역의 전승과 1830년 라인에센 지역의 기록이 함께 언급되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수확 인력이 부족해 포도를 제때 따지 못한 사이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쳤고 포도송이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농부들은 수확을 포기하는 대신 얼어붙은 포도를 앞잡기에 넣었고 여기서 극도로 달고 진한 즙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학자 플리니우스도 첫서리가 내린 뒤에 포도를 수확해야 한다는 기록을 남기긴 했지만 이걸 현대 아이스와인의 직접적인 기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이 맞은 포도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겠지만 지금의 아이스와인과 곧바로 이어지는 역사로 보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스와인이 달콤한 이유가 여름을 지나 늦가을까지 햇볕을 오래 받아서 당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보조적인 요인일 뿐입니다. 핵심은 늦수확과 동결 압착에 있습니다. 포도알 속 수분이 영하의 온도에서 얼음이 되고 얼어있는 상태로 포도를 빠르게 압착하면 얼음은 걸러지고 당분과 산, 향 성분이 진하게 농축된 즙만 남습니다. 물론 포도가 늦가을까지 나무에 오래 매달려 있는 동안 숙성이 더 진행되면서 수분 증발과 산도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당도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이스와인 특유의 압도적인 단맛을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과정은 늦수확한 포도를 얼린 상태에서 압착해 농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스와인을 만들려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독일은 보통 영하 7도, 캐나다는 이보다 낮은 영하 8도 안팎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점은 강한 한파가 확실하게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포도가 완전히 얼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한겨울 새벽에 손으로 직접 수확합니다.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면 얼음이 금세 녹아버려서 그날의 수확 자체가 무산되기도 합니다. 일반 와인은 포도 1kg 정도면 750ml 한 병을 만들 수 있지만 아이스와인은 같은 양의 즙을 얻기 위해 이보다 훨씬 많은 포도가 필요합니다. 얼어붙은 포도알에서는 짜낼 수 있는 즙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품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스와인에는 아무 포도나 쓸 수 없습니다. 매서운 한파를 견디면서도 산도를 잃지 않는 품종이어야 하는데 독일에서는 리슬링이 가장 대표적인 품종으로 꼽힙니다. 리슬링은 원래 산미가 강하고 껍질이 두꺼워서 추위에 강한 편이고 얼린 상태로 압착해도 특유의 꽃향기와 산미를 잘 지켜냅니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비달 블랑이라는 품종이 주로 쓰입니다. 비달 블랑은 원래 캐나다에서 브랜디를 만들기 위해 개발된 교배종인데 껍질이 두껍고 추위에 강한 특성 덕분에 오히려 아이스와인에 최적화된 품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슬링으로 만든 아이스와인은 살구와 감귤류처럼 산뜻한 산미가 도드라지고 비달 블랑으로 만든 아이스와인은 캐러멜과 열대과일 향이 진하게 느껴진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스와인 특유의 짙은 황금빛 색깔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함께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품종입니다. 리슬링과 비달 블랑 모두 껍질이 초록빛이나 노란빛을 띠는 청포도 계열이라서 애초에 붉은 색소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양조 방식입니다.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는 포도 껍질을 걷어내고 과즙만 발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이스와인도 이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껍질과 접촉하는 시간이 짧으니 붉은 색소가 우러날 일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카베르네 프랑처럼 붉은 품종으로 만든 아이스와인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옅은 분홍빛이나 붉은빛을 띱니다. 결국 짙은 황금색은 청포도 품종을 주로 쓰는 데다 껍질을 배제한 양조 방식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색깔인 셈입니다. 이제 독일과 캐나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독일은 아이스바인의 발상지답게 오랫동안 명성을 지켜왔습니다. 리슬링으로 만든 독일 아이스바인은 여전히 세계적인 소믈리에들 사이에서 손꼽히는 디저트 와인으로 대접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겨울 기온이 예전만큼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영하 7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해 아이스와인 생산을 아예 포기하는 해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나이아가라 지역은 5대5 인근이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독일보다는 비교적 혹한 조건을 확보하기 쉬운 편입니다. 물론 캐나다도 해마다 기상에 따라 생산량이 흔들리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캐나다가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 아이스 와인 생산국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생산량으로만 보면 원조는 독일인데 지금의 왕좌는 캐나다로 넘어간 셈입니다. 이 역전극은 단순한 순위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스 와인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기후에 얼마나 취약한 술인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 캐나다가 쥐고 있는 왕좌도 겨울 기온이 계속 따뜻해진다면 언젠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생산자들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영하 7도 조건을 만족하는 날이 점점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이 맞은 포도에서 시작된 우연한 발견이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훨씬 큰 변수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맛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이스 와인은 도수가 낮은 편이라 보통 알코올 함량이 7%에서 13% 사이에 머뭅니다. 대신 당도와 산미가 동시에 강하게 느껴지는 게 특징인데 이 둘이 균형을 이루면서 입안에서 끈적하지 않고 오히려 상쾌한 여운을 남깁니다. 잘 익은 살구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 향과 꿀향이 동시에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차갑게 냉장해서 아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도 375ml짜리 작은 병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격도 일반 와인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됩니다. 한국에서는 아이스 와인이 아직 대중적인 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백화점 와인 코너나 면세점에서는 독일산 아이스 와인과 캐나다산 아이스 와인을 나란히 진열해 놓은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산 아이스 와인은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편인데 작은 병에 담긴 화려한 포장 덕분에 명절이나 기념일 선물로도 자주 선택됩니다. 앞으로 와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다면 아이스 와인처럼 희소성 있는 스타일도 한국 시장에서 조금씩 자리를 넓혀갈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더리군 TV와 함께 아이스 와인의 탄생 비밀과 독일과 캐나다의 역전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설이 맞은 포도가 우연과 기후가 겹쳐 만들어낸 명품이 됐고 그 명품의 왕좌마저 기후변화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와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